어제 그래스프 패턴 시작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그래스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설계 단계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neral Responsibility Assignment Software 패턴이라고 그래서 실은 정보 전문가 패턴이란 것들은 실은 많이들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들 통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크리에이터 패턴이라는 것은 생성자를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생성자를 만들어야 될 거냐. 우리가 디자인 패턴 지난 학기에 배울 때 생성을 하기 위해서 팩토리 관련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든지 앱스트랙트 팩토리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크리에이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뉴를 누가 뉴를 호출을 해줄 거냐, 뉴를 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이 크리에이터 패턴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메인에서 뉴 해가지고 객체 다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적당히 뉴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넣는 시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뉴를 어떻게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넣었죠, 잘. 그 판단의 기준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이렇게 넣어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또 어떻게든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누가 불러줄 거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막 만들고 연관관계를 만들고 상속관계, 일반화 관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제 코이전 이야기 했었죠. 커플링 이야기를 했었죠. 코이전하고 커플링들은 보통 이제 같이 생각하면은 더 좋은데, SRP 우리가 객체지향 디자인 프린시플 설계 원리들 이야기할 때 SRP에 해당되는 것이 하이 코이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가 한 개의 책임을 하도록 잘 함수들, 메소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클래스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들을 책임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결국 바깥에 다른 클래스들하고 또 연관관계라든지 의존관계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커플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플링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이전 응집도는 높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한 개의 책임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커플링은 주변의 것들과는 가능하면 적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패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죠. 누가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아서 일을 할 건가? 클래스들을, 도메인 클래스들을 쭉 찾아놓지만은 그 도메인 클래스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책임이 있는데, 그럼 걔들한테 야, A는 어떤 일을 하고 B는 어떤 일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니파이드 프로세서에서 클래스들의 유형을 나눌 때 보면은 가장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데, 바운더리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계 클래스, 우리말로 경계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표현을 할 때 이거는 UI와 관련된 것들, UI.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바운더리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클래스 이름 적으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벽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경계 클래스다.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엔티티 클래스라고 해서 실체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영속적인 정보를 가지는 persistent 하다가 영속적인 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객체, 그 클래스를 엔티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그 DBMS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하고 크루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주로 이제 크루드 오퍼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DB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엔티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엔티티 클래스 이름 마찬가지로 적으면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클래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랫동안 뭔가 그 사용되는 그런 정보를 다루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엔티티 클래스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무슨 뭐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로도 많이 불립니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컨트롤 제어 클래스를 생각합니다. 제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메인 클래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게 컨트롤러 패턴이고, 그 결과로 이런 컨트롤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컨트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콘으로 그릴 때는 이 클래스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그래서 뭔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1, 2, 3, 4 순서를 제어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UML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성 중에서 그리기 속성 중에서 이 아이콘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보UML에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자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UML 뭐 스타일 해서 내추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UML에서.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바운더리 클래스라든지 엔티티 컨트롤 클래스들은 아이콘으로도 보통 많이 표시를 합니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그 정적인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유틸리티 클래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유틸리티. 이거는 주로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클래스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자바에 보면은 java.lang에 있는 math 클래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수학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평상시에 그냥 혼자 쓰지는 않죠. 내가 어떤 수학 계산을 할 때 필요하면은 java.lang에 math 불러가지고 그 절대값 설치한다라든지 코사인 값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정적인 그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패턴에 대한 거는 어제 설명을 했었고,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때 자기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면은 다른 클래스 객체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딩하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 통신 다이어그램과 더불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코딩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하는 거하고 설계하는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잘 해도 코딩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100% 해도 되지만은 설계 단계에서 그 100%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코딩 단계에서 얻는 이점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히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설계 단계에서 또 노력을 들이려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능하면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실수하기도 쉽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뭐 위험도가 높은 것들, 크리티컬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설계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하면은 좋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것들은 좀 쉽게 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그 설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패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클래스의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책임 관점에서 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맡길 거냐라는 거죠. 그 일을 책임을 맡겨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그 책임을 하는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불러서 써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하나가 이 아래에 보이는 이런 그 말들을 해봤을 때 참이 되면은 이 B가 A를 생성하는 책임을 지면은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객체를 모은다. 예를 들어서 세일 같은 경우가 세일즈 라인 아이템 객체를 갖다가 여러 개 모아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B가 A의 객체를 포함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은 크리에이터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 했을 때 B가 A 객체 인스턴스를 기록한다. B가 A 객체를 closely use한다.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든지 A 객체가 생성될 때의 초기화 데이터 정보를 B가 갖고 있다. 그럼 B가 A를 생성하면서 생성자 부르면서 그 초기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죠. 아규먼트로. 그래서 객체 생성하는 책임을 할당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정의하고 있고, 잘 할당하면은 낮은 결합도와 캡슐화, 재사용성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터 패턴을 쓰는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크리에이터 패턴에 의해서 세일즈 라인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세일이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에서 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생성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어떤 make line 아이템이라고 해서 세일한테 이제 이거는 바코드 읽어가지고 퀀티티 정보하고 아이템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레지스터에서 어떤 일들을 쭉 하게 되겠죠. 그 도중에 make line 아이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수 정보를 넘겨주면은 세일이 그것을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create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이 create라는 세일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create 한다라고 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 이거는 new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쓰든지 또는 아주 심플 팩토리 관용구라 그랬죠. 심플 팩토리 같은 것들을 써서 이 create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create가 new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일의 make line 아이템 안에서 세일로 대체된다고 보고, 그래서 make line 아이템은 세일에 이렇게 새로운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가지만은 세일즈 라인 아이템에는 크리에이트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생성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에서 뉴 해가지고 세일즈 라인 아이템에 대한 생성자를 퀀티티 정보를 가지고 넘겨서 호출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메소드를 만들 때 이 메소드들이 전부 다 1대1로 어떤 이렇게 매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요 이름이 아니라 세일즈 라인 아이템의 퀀티티를 인자로 파라미터로 가지는 생성자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로우 커플링은 낮은 결합도와 높은 재사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합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거나 어떤 책임을 할당할 때 보통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될 때 이 가능하면은 커플링 결합도가 낮은 방향으로 일을 해라라는 것이 로우 커플링 패턴입니다. 결합도가 높으면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변경이 발생하면은 여러 개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도가 높은 것은 이미 지난 학기 그 소프트웨어 설계공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결합도가 높은 것은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합도에 대한 유형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세일하고 레지스터, 그다음 페이먼트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레지스터에서 세일을 관계가 있고 세일이 페이먼트와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에서 메이크 페이먼트를 실행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일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데 여기서 메이크 페이먼트가 들어올 때 레지스터가 페이먼트 객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페이먼트 객체를 만들고 그 만든 요 P라는 것을 add payment 해가지고 세일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는 레지스터가 똑같은 겁니다. make payment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이 꼭 한 장만 그리는 것은 아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개를 스케치해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 make payment 하면은 이 make payment를 세일한테 권한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세일이 다시 make payment를 받게 되고 이때 세일이 나는 페이먼트와 1대1로 우리가 도메인 모델 만들 때 세일하고 페이먼트는 1대1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러한 세일 트랜잭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한 페이먼트 객체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일이 페이먼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게 실은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패턴. 세일이 페이먼트 객체를 포함해야 되죠. 페이먼트 객체를 포함하는. 그래서 그림에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자, 레지스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관계없습니다. 불려지기 때문에 레지스터 관점에서 봤을 때 make payment 호출되면 페이먼트와 세일 두 개 하고 일을 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얘는 세일하고만 일을 하면 되죠. 어느 게 더 결합도가 낮은 것 같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1번이 결합도가 낮습니까? 2번이 결합도가 낮습니까? 그죠? 얘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죠. 1번 그랬나? 방금? 2번이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 통신 다이그램을 이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 코이전이라는 것은 복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집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낮은 클래스는 일을 너무 많은 작업을 한다는 여러 개의 책임을 가진다라는 거죠.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는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왜냐하면 일을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개의 책임만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나중에 유지 보수와 재사용 측면에서도 이 응집도가 높은 SRP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 코이전 되도록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코이전 관점에서도 통신 다이그램, 클래스 다이그램 그릴 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와 같은 이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스터가 그 코이전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얘들하고 일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대안 2에 있는 이 방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과 코이전은 보통 같이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 2가 레지스터 앞에 1번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패턴 어제 이야기했듯이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누가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시스템 이벤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가 한 개의 퍼사드 컨트롤러라는 걸로 제어를 하든지 또는 유스 케이스별로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유스 케이스 별로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이 좋고, 조금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퍼사드 컨트롤러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유스 케이스가 100개, 1000개가 되면은 실은 퍼사드 컨트롤러로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보통 일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별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일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벤트 수가 적을 때 이 전면 컨트롤러를 쓰고,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는 이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해라. 그래서 보통 유스 케이스 이름에다가 무슨 핸들러 해서 뒤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 포스 사례 연구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 오퍼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받을 거냐, 레지스터라는 걸로 할 거냐, 프로세스 셀 핸들러로 할 거냐, 이제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실은 이 레지스터 써서 하는 전면 컨트롤러, 이게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잡아서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부된다 그러면은 실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 핸들러 해가지고 한 개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은 또 다른 핸들러가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죠. 이러한 컨트롤러 패턴을 쓸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UI 쪽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에게 이런 시스템 이벤트를 충족시키는 책임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MFC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버튼, OK 버튼 따닥 클릭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OK가 눌러지면은 어떤 일들을 순서적으로 쭉 하게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스템 이벤트의 어떤 일하는 이벤트 흐름을 갖다가 구현을 OK 버튼에 뭐 액션 퍼폼드에서 불려지는 리스너 에다가 그냥 코드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시스템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아닌 UI 쪽의 클래스가 아닌 응용 논리 또는 도메인 객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엔터 아이템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액션 퍼폼드 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바에서는 세일 J 프레임 같은 J 프레임에서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이때 얘가 세일 J 프레임 여기서 액션 퍼폼드 안에서 이 엔터 그 레지스터 객체의 엔터 아이템 부르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엔터 아이템 불러주면은 J 프레임에서 여기서 레지스터 부르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고 세일 객체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메인 계층에 있는 클래스들이 됩니다. 도메인 계층에 있는 클래스들. 우리가 도메인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도메인 모델 만들 때 그 있었던 것들이죠. 이거를 UI 단에서 UI 단에 있는 클래스가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은 UI 단에서 있는 클래스가 다시 도메인 계층에 있는 어떤 컨트롤러가 됩니다. 컨트롤러한테 권한 위임해서 야 일해 그리고 엔터 아이템을 떠넘길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 좋을 것 같아요.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예? 2번? 자, 1번이 좋죠. 1번이. 예? 자, 프로그램의 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더 간결한 것 같아요. 지금 요것만 딱 보면은 간결해 보이는데 내가 나중에 어떤 이런 제어하는 로직이 바뀌게 되면은 UI에서 도메인 계층에 있는 것들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있는 그 UI 클래스에 있는 것과 도메인 계층에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일을 여기다 떠맡기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하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든 얘는 몰라도 되죠. 더 이상 얘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만 고민하면 되죠. 어차피 뭔가 일하는 방법이 바뀌면은 누군가는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메인 계층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이렇게 버튼을 눌렀으면 이벤트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크롤하면 스크롤을 해서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도메인 계층에 있는 클래스들을 객체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그 통신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이런 그 현재 우리 5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뭐 나머지 뭐 폴리모피즘이라든지 뭐 몇 가지 패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뭐 이거보다 복잡하고 실은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아마 그 이제 지금보다는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이 정도만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신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우리가 이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그렸던 그 관계들을 식별을 해서 도메인 모델들을 도메인 모델 만들어진 거에다 더 이제 그 연관 관계라든지 의존 관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유스 케이스 실현 그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설계 모델 내에서 어떤 특정 유스 케이스가 상호 협력하는 객체의 항목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필요하고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일반적으로 이런 상호 협력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뭔가 더 추가할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애트리뷰트 그 관계, 연관, 그 의존성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새로 다른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make a new sale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엔터 아이템만 주로 봤었는데 make a new sa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오면은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참조는 프로세스 세일에 있는 거고 사전 조건은 없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후 조건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기 바랍니다. 크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소멸되는 거, 그 다음에 연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연관관계도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초기화 값을 변경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후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make a new sale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이제 이거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게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 이제 트랜잭션이 시작되니까 세일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세일 인스턴스 만든 거를 현재의 레지스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단말기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세일이 2번 레지스터 2번에서 됐는지 3번에서 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다 나중에 어떤 그 데이터로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세일의 애트리뷰트를 이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이거는 뭐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죠.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일을 진행을 시킬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막 하잖아요. 내가 그럼 뭐 이게 해야 되니까 객체 하나 만들고 그 객체한테 일을 뭐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은 make a new sale에 대한 상호 그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여기서는 그렸어요. 실은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된다 그랬는데 둘 다 정보의 양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 UML 같은 것도 순차 다이어그램을 통신 다이어그램을 바꾸고 통신 다이어그램을 순차 다이어그램을 바꾸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는 건 프로그램은 복잡한 일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처럼 막 뭔가 그 휴리스틱 써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직관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이 있고 어떤 일하는 순서가 있어야만 컴퓨터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환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일이 반복된다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람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 옮기려면은 그 컴퓨터의 장점은 실은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 연산이 그 장점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make a new cell. 자, 이제 제일 먼저 make a new cell 시스템 오퍼레이션이니까 이거를 누가 받아서 처리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누가 될 거냐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전면 컨트롤러인 레지스터를 써서 전면 컨트롤러로 쓰려고 합니다. 전면 제어기로.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세일을 기록해야 돼요. 자, 요거 앞에서 보면 크리에이트 패턴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역으로 끼워 맞추면서 어떤 그래스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은 이제 실은 설계 초기 단계지만은 어느 정도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클래스들이 많아지고 관계들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써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적용을 해가지고 이 그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그 복잡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그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스파게티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드를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리팩토링이 가능해요. 설계를 내가 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점점 그림이 복잡해져. 그러면은 그림을 갖다가 조금 더 패턴을 써서 단순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들이 그 리팩토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 단계에서 리팩토링 하는 것보다 그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노력도 적게 들고 코딩 고치려 그러면은 다시 코드 다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쳐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 또 테스트도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지스터 객체에서 make new sale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sale을 생성을 하고 레지스터에서 sale을 생성하고 sale은 다시 sales 라인 아이템들을 앞으로 생성하면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자, 엔터 아이템. 아이고 이거 수정을 안 했구나. 그 엔터 아이템은 자, 이름 있고 아이템 아이디와 퀀티티 정보 있고 책임 있고 여기 사전 조건하고 사후 조건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참조 있죠. 참조 있고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일즈 라인 인스턴스 생성하고 세일에 연결하고 퀀티티를 하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기를 뭐로 할 거냐. 똑같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레지스터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쓰겠다. 그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시전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프로세서 세일 핸들러를 써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판단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오퍼레이션 수가 많고 하는 일들이 이게 그룹핑을 해봤을 때 다른 것들이 많으면은 다른 그룹들이 많으면은 이 전면 컨트롤러보다는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를 쓰는 것이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그 전면 컨트롤러 써서 하나로 제어기를 가져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개수가 많아지는 게 또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죠. 평상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개발자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은 이 모든 판매 물품의 인스턴스를 기록하기 위해서 세일즈 라인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패턴에 따라서 세일한테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책임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엔터 아이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누가 만들 거냐? 레지스터나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일에서 만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어차피 세일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일즈 라인 아이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엔터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아줄 제어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대표적인 세일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세일이 이 엔터 아이템에 해당되는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러면 세일한테 뭔가 엔터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뭔가 정보가 가야 돼요. 레지스터에서 세일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쭉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하는 거 하고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확장을 시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엔터 아이템 누가 받을까? 레지스터가 받는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받아서 그러면은 세일즈 라인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한테 일을 시킬까? 세일한테 메이크 라인 아이템에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실은 이 엔터 아이템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거는 결국 이거죠. 세일즈 라인 아이템. 세일의 하나의 영수증 같으면 영수증에 어떤 한 줄로 나타나는 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이 실은 이 엔터 아이템에 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스트한테 요청을 하고 레이스트가 다시 세일한테 요청을 하고 이제 만들었죠. 2 해서 2.1 계층 번호를 잘 보면은 2라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line 아이템에서 만든 다음에 넘겨준 스펙 정보하고 퀀티티를 받고 근데 이게 스펙 정보를 넘겨주려고 보니까 레이스트는 내가 일이 필요하네. 먼저 일을 합니다. get specification 해가지고 아이템 ID 주고 프로덕트 카탈로그라는 놈한테 얘가 모든 그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갖고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겁니다.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죠.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얘가 갖고 있는 객체,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객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객체들 중에서 find item ID 해가지고 이 중에서 아이템 아이디가 매치되는 놈을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있겠죠? 없으면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외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이템 아이디가 바코드 입력 딱 했는데 등록된 정보가 프로덕트 카탈로그에 등록된 정보가 없다. 야, 나 그거 없어. 그러고 리턴 값을 스펙이 아니라 널로 이렇게 주겠죠. 널로 주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잘못됐구나.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 딱 갖고 갔는데 딱 찍어보면은 등록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다행히 찾으면은 스펙이 리턴이 됩니다. 스펙이 리턴이 되고 넘어온 게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 정보를 퀀티티 정보하고 넘겨서 하게 되면은 세일즈 라인 아이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일즈 라인 아이템 이게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에다가 add하는. 그래서 이런 컬렉션에 대한 find라든지 컬렉션에 대한 add 이런 것들은 이게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그냥 객체가 아니라 리스트 객체라든지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얘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일 객체하고 여러 개의 멀티플 객체들을 다루는 거는 컬렉션들을 다루는 건 조금 이 메소드 이름들이 여기서는 find, add 이렇게 했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스트가 왜 세일한테 넘겼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일즈 라인 아이템 만드는 거를 세일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리에이트 패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세일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생성할 책임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엔터 아이템 하면은 얘가 만들어지는 거를 최종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거 만들 거를 여기서 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들면은 레이스트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으로 이쪽에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패턴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슨 패턴이겠습니까? 레이스트가 프로덕트 카탈로그한테 get spec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그렇죠. 정보 전문가죠. 얘 정보를 물론 얘가 찾아봐도 됩니다. 내가 찾아봐도 되지만은 귀찮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카탈로그 얘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프로덕트 카탈로그한테 물어보면 되죠. 정보 전문가 패턴. 그래서 그래스프가 여기 각각의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이 클래스를 왜 만들까? 그 다음 이 클래스가 함수 호출할 때 이 클래스가 왜 저 클래스를 호출할까? 그런 것들을
이 그래스프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십시오. 모든 것을 실은 다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겠지만 중요한 그 유스 케이스 같은 것들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한 두세 개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 과목을 할 때는 실은 전부 다 하라 그러니까 다들 전부 다 안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스프를 갖다가 유스 케이스 한 두세 개만이라도 여러분들 해오십시오. 두세 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그려놔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정보 전문가 패턴 적용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거는 왜 했느냐? 크리에이터 패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내재화 되면은 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굳어지면은 없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 규칙을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엉터리로 그러니까 엉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잘 동작할 겁니다. 잘 동작하는데 기왕이면은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80년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던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산업에서 전부 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실은 좀 부끄럽게도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바빠서 이런 변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엔드 세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5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